오늘 하루도 저물어 가는군요. 사람의 일손을 덜고 오락을 제공했던 친구. 우리 가전제품들도 이제야 한숨 돌리려나 봅니다. 이런 예외가 있었네요. 냉장고입니다. 하루 24시간 사람의 양식을 책임지느라 도통 쉴 틈이 없는 친구. 경무에 시달린 냉장고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서 냉장고의 고된 근무가 시작된 건 50년 전. 1965년에 등장한 전기 냉장고는 광이나 땅속, 얼음이 아니어도 먹을 것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놀라운 저장고였죠. 냉장고는 3개의 방에 3가지 냉각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은행원 10달치 월급보다 비싸 쉽게 살 수 없는 사치품이던 냉장고. 원투제로 방식에 대한 냉동 냉장고. 신선한 맛, 입만져, 냄새 제거. 거만져.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조업체 간의 기술 경쟁이 무색하게 오랜 시간 냉장고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감 만족 냉장고예요. 요즘 냉장실이 위에 있는 게 인기잖아요. 사치품이 필수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건 90년대. 집집마다 한 대씩 들여놓던 냉장고는 갈수록 늘고 있는 중입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냉장고 없는 주방을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시대. 삼시세끼를 마련하고 괜한 허기를 달랠 때가 아니어도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열고 닫는 삶을 살고 있죠. 그렇다면 냉장고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모두 6명의 식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양문형 냉장고 한 대와 김치 냉장고 한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에 맞지 않지만 자랑하긴 꺼려지는 냉장고 속. 곧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냉장고 구석구석 먹을 것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습니다. 손쉬워서 애용했던 비닐봉지도 냉장고 속 식품 밀도를 높이는데 한몫합니다. 속사정이 이러하니 깊숙한 저편은 알 길이 없습니다. 뒤에는 모르겠는데?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앞에만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저기야 뭐 참치인지 삼치인지 뭔지. 대체 언제 사서 넣어두었던 걸까요? 잊혀가는 동안 마르고 비틀어져 이제는 그 종류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 이거 그거지 않았어? 막 황태포 같은 거 포? 무엇을 넣었는지, 언제 넣었는지 2대의 냉장고를 포화 상태로 만든 먹을 것들은 보관의 기억마저 가물가물하게 만듭니다. 엄청 많네. 이게 없는 것도 간에 쓸데없는 것도 많고. 나 갈비 먹을래. 그럼 다 오래. 희미해진 보관의 기억은 이상 구매 현상을 가져오죠. 여기 꿀지? 4개죠? 한번 먹어봐.
한두 개가 아닌 동일한 종류의 식품들. 고추를 이제 집에서 농사진 거, 그냥 농사진 게 또 농사는 안 짓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 사놓은 기억도 없는 겁니다. 이게 청양고추 엄청 매워. 이렇게 하고 또 청양고추 또 사고. 보관과 구매의 기억을 증발시킨 꽉 찬 냉장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가족의 주방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많은 양의 고구마를 간식거리 만드는 일로 할머니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끼니 때가 아닌데도 할머니의 음식 만들기는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냉장고는 새로 해 넣은 반찬들로 채워집니다. 마지막 먹을 것이 보관 차례를 맞이하는 순간 주춤하던 할머니가 이미 들어있던 식품들을 하나 둘 꺼내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꺼내고 나서야 깊숙한 곳 한켠에 집어넣을 자리 하나 마련한 할머니. 그나마도 떨어질까 균형까지 잡아줘야만 보관이 마무리됩니다. 엄마한테 항상 뭐라 할까? 좀 싸놓지 말라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 엄마 맨날 나한테 사다 좀 놓지 말라고. 그럼 나는 이제 사오면은 다 한단 말이야 또. 그걸 먹을 게 먹어야 안 먹지. 그러니까는 사오질 말든지 이제 맨날 싸우는 게 그거잖아. 저녁 무렵 장보기를 마친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봐봐 이거 뭐 많이 샀나? 어? 윤지야. 뭐 많이 샀나 뭐 봐봐. 큰 상자 하나를 가득 채운 식품들. 저녁거리라고 하기엔 그 양도 종류도 차고 넘칠 지경입니다. 반찬 하나 넣기도 쉽지 않았던 냉장고가 사나흘은 좋게 먹을 식품들로 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그리고 조금씩 동네 가게에서 그날그날의 양식을 구매했던 기억. 우리는 언제부터 장바구니를 채우고 냉장고를 채우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90년대 초반 대형 마트의 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주말 장보기를 부추겼고 신선식품부터 냉동식품까지 없는 물건이 없는 대형마트는 매일 조금씩 사던 장보기 풍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죠. 마트 곳곳에 숨은 상품 진열의 법칙은 또 어떤가요? 형형색색 향긋한 과일로 입구에서부터 구매욕이 자극되고 시선과 동선이 오른쪽을 향한다는 점을 노려 배치한 주요 코너를 절로 돌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인기 매장을 곳곳에 숨겨놓고 결국 이웃 매장까지 들러보게도 만들죠. 계산하려다 사탕류를 샀다면 마지막까지 마트의 유혹에 넘어간 것. 가타 한번 잡으면 지갑 비는 이유가 다 따로 있었던 겁니다. 냉장고의 진화도 마찬가지. 최소한 일주일치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 몸집을 더 부풀려야 했고 냉장고의 내부 역시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수납하기 위해 층층이 그리고 칸칸이 나뉘어야 했습니다. (1965년) 121리터로 첫 선을 보인 냉장고. 60년이 지난 2014년 현재
양문형 냉장고의 용량은 무려 1000리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넓고 깊은 냉장고 속에 대형 마트에서 산 먹을 것들이 켜켜이 쌓이는 중이죠. 또 다른 가족을 만나볼까요? 이 집은 4명의 식구가 양문형 냉장고 한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다른 집과 별다를 것 없는 냉장고 속. 자세히 들여다보니 넣어둔 지 오래됐을 법한 식품들이 냉장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발견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관보다 버리는 게 더 시급해 보이는 음식물들. 돼지고기 간 건데 돼지고기 간 건데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렸어. 이거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이거는 한 진짜 3, 5년은 된 것 같아. 나 저쪽 얼마나 앞으로 갈래? 유통기한이 내일까지. 뚜껑도 안 탔는데 버려야 될 것 같아. 기술 진화의 꽃,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는 왜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식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변질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내가 먹지 마. 냉장고를 향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궁금해 역시 주방을 관찰해봤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돼지 삼겹살 구이. 근데 왜 갑자기 고기 먹어? 응? 아니 어제 냉장고 한번 봤는데 고기가 있더라고. 냉동실 장기 체류 중에 무작위로 선택되고 만 겁니다. 먹음직스런 요리로 변신해보지만 오래 보관한 식품이 가족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과자의 시선을 빼앗긴 아이들은 밥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 결국 허기진 아빠 홀로 책임진 냉동 고기 한 덩이는 고스란히 잔반이 됩니다. 그렇게 발생한 잔반은 어김없이 음식물 쓰레기 신세. 냉장고에 대한 맹신이 낳은 건 음식물 쓰레기뿐만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을 잘 안 보게 되죠. 그냥 냉장고에 있으면 아 먹어도 되는 거겠거니 하고 이제 꺼내서 먹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또 잊어버리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먹을 것을 신선하게 보관해야 할 냉장고는 언제부턴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주범으로 전락했습니다. 급기야 모두의 주방에서 냉장고를 퇴출시키자는 제안까지 나오게 됐죠. 하루 24시간 고된 근무에도
해직의 위기에 봉착한 냉장고. 그의 빈자리엔 신선한 먹을 것들이 채워질까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두 가족의 냉장고를 모두 비운 후 일주일간 사용하지 않기로 말이죠. 이로써 가득 찬 냉장고 2대와 상한 식품까지 보관 중인 냉장고 1대는 일주일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냉장고 없는 삶. 가족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있던 게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걱정은 되기도 해죠. 복잡하죠? 아무리 뭐 문 열어놓고 있는다고 해도 요새 뭐 시대가 또 냉장고 쓰는 시대라서. 언니 울었죠, 엄마. 이제 왜 울어? 냉장고 문 닫으니까 슬퍼? 냉장고 없던 시절을 겪어본 적 없는 아이들에겐 날벼락 같은 일. 냉장고만 믿던 주부도 충격적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나도 눈물이 나고 있어. 어떡해. 이제 냉장고 없는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또 냉장고로 가야지. 그렇지. 냉장고로 가지. 물. 엄마, 냉장고. 냉장고. 뭐? 냉장고? 자, 자동으로 나오지? 맨날 냉장고 해줘야 돼. 냉장고 없이 살기 첫날.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저께하고 벌써 오늘하고 또 틀리잖아 이렇게. 요게 딱 좋은 건데 요거는 벌써 약간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냉장고 없으면 이렇게 고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딱 좋은데. 먹어봐. 오래 두고 먹는 발효식품 김치도 영향을 받을까요? 저기 저 지주에서. 알타김치. 어저께 더 신 것 같아. 쉬었어. 그래. 김치 쉬었어. 냉장고 시원하지가 않아가지고. 시원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냉장고 없으니까 안 차갑잖아요. 좀 약간 좀 뭐라 하지? 미지근한 거야? 미지근한 그런 느낌. 네, 오늘은 찝찝한 시원할까? 느낌이어서. 음식물이 무르고 맛이 변하는 건 그래도 애교죠. 이 가족에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택배를 잡았어. 뭐야? 습관처럼 먹을 것을 사들고 온다는 게 그만 화를 부르고 만 거죠. 만들어서 어떡해, 이거 어떡해. 하필이면 냉동식품만 골라 사온 아빠. 아이스크림이랑 이거 냉동실에 놔야 되는데. 아빠는 초콜릿 맛있다. 당장 보관할 곳이 없으니 저녁도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부터 먹게 생겼습니다. 원인 제공자인 아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졸지에 냉동 만두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근데 안 되는 나 배불러서 못 먹어. 꾸역꾸역 만두를 집어넣던 아빠. 냉장고만 믿고 사던 습관을 먹어치우는 일로 해결하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입니다. 앞으로도 엿새나 남은 냉장고 없이 살기.
보관할 곳도 그렇다고 다 먹을 수도 없는 음식물들은 이렇게 쭉 버려지고 마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남은 음식이 많이 버려지는 것 같아요. 남은 음식. 좀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우리가 덜 냉장고 버리기 위한 없어가지고 방법을 먹을 모색해 만큼은 봅니다. 샀잖아, 지금. 구매할 때도 큰 거보다는 이렇게 좀 재래시장 같은 데서 한두 개씩 그치. 파니까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렇지. 그렇게 구매하고 이제 며칠 더 남았으니까 있는 그렇게 걸로. 해서 우리가 한번 줄여보자고 그렇게. 딱딱해. 야, 우리 집 냉장고 좀 봐. 여기 문 열어봐. 얼마나 시원한 줄 아냐? 응? 깔끔하게 놨구나. 음식물 보관이 어렵게 되자 가족들이 선택한 대안은 아파트의 베란다입니다. 반찬 여기도 있고. 그래서 하네 그래도. 그지? 살만할 것 같아? 먹고. 집안에서 가장 선선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찾은 거죠. 휴가 준 냉장고 대신 베란다 냉장고가 탄생한 겁니다. 다음 날 저녁, 엄마가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아유. 국물 맛이 신통치 않은지 베란다에서 뭔가를 찾는 엄마. 그런데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건가? 못 찾겠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 내가 어저께 받아온 거 어딨어?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육수 낸다고 이상한 포 같은 거 하나 가져왔지. 응. 못 봤는데? 왜 줬잖아. 할머니도 알 리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쳐다봤는데도 아까 반찬 꺼내려고 계속 쳐다봤는데도 모르겠는 거야. 자꾸 저쪽 베란다 냉장고에 쌓여요. 또 반찬이 그 베란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엄마 옆에 베란다에도 놔두더라고요. 식재료를 사오는 족족 반찬으로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왔던 할머니. 이렇게 넣고 냉장고 없이 사는 중에도 할머니의 반찬 만들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가 음식물을 찾지 못한 건 바로 이 때문. 꽉꽉 들어차서 깊숙한 속사정을 알 수 없던 냉장고처럼 베란다도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내가 하던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이 냉장고에 많이 쌓이던 이 하던 습관이 반찬을 내가 하면은 재료만 있으면 내가 그걸 다 해요 또. 그러니까 해놓으면은 그게 쌓이는 거니까. 버리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기로 한 가족.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해먹어야겠다. 안 그러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좀 물기가 조금 생기는데. 이거 다 못 먹겠다, 그치? 이거 어떻게 하냐? 여전히 버릴 게 지천인 이 가족의 주방. 원인은 장 보는 습성에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 그러면 저기다가 냉장고 없으면 바깥에 있잖아. 바깥에 내놔. 안에 놔두면 안 돼. 상인의 입담에 일단 사고 보는 엄마. 우동 살려고 그러는데 이모 때문에 갈치를 사가네?
얼마라고요? 한 봉에 2,000원, 두 봉지 3,000원. 솔깃하지? 네. 이게 나. 저녁이라 솔깃하지? 아니 안 솔깃해. 뭘 솔깃하고만. 안 돼. 집에 이거 주세요. 이거 드릴까? 나 생각지도 않은 막 지출이 막 되네. 계획 없이 사들인 식재료는 금방 잊혀지긴 마련이었던 거죠. 세일 상품도 사고 뭐 싸다고 하는 것도 사고 맛있다는 것도 사고 그렇게 다 담는 거예요, 다. 그리고 미리 사놓는 편이었어요. 아, 이거 다음에 해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사놓고. 그렇게 좀 즉흥적이고 좀 무계획적으로 장을 봤던 것 같아요. 냉장고 없이 살기가 어느새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늘 가득 찬 냉장고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베란다에서 가족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음식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내가 그 쓰려는 거야. 아이 뭐 한 번에 많이 해버리니까 맨날 그게 남으면 다 냉장고 들어가잖아. 아이 먹을 만큼만 하고. 때문에 그런 거였어. 이것 때문에 잔반. 냉장고에 미루던 음식물에 대한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야, 너 시장 볼 때 어떻게 계획적으로 장을 본다. 누가 많이 했어요? 이게 여기 됐어 이제 더 이상 살. 깨달음은 음식물 관리에도 변화를 가져왔죠. 딴 거였어요? 아, 예. 식재료를 점검하는 일로 저녁을 시작하는 엄마. 같이 무쳐 먹으면 되겠다. 아, 꽈리 고추도 있었네. 오, 이렇게 많았어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음식물을 정확히 알고 하는 장보기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족의 식성과는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구매하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살피는 건 기본이죠. 짧아서 안 되겠어, 이건. 너무 짧아요. 오늘 19일, 21일까지라 빵이 아직 안 들어왔네? 근데 이건 또 너무 많아. 빵은 포기. 냉장고 없는 일주일이 바꾼 풍경입니다. 더 스칠 건 없으시고. 없어요. 저 그때그때 이제 장 볼 거예요. 계획적으로 사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될까봐. 그렇게 되면 또 음식물 쓰레기가 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진 않으려고요.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놔야지 생활 방식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깨달음이 덤으로 준 것도 있습니다. 5만 원에 육박했던 식품 구매 비용이 장 보는 횟수가 늘었는데도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알고 사고 적게 사니 그 많던 음식물 쓰레기는 저절로 줄었습니다. 이제 냉장고도 7일간의 휴가를 마칩니다. 리액션. 와. 냉장고 없는 동안 베란다에 두고 먹던 음식물들. 할머니는 그 종류를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봉해놓고. 엄마가 나. 이거 저기 막 민물 새우인데 이건 진짜 오래된 거라서. 야 이것들을 버려? 이거 많이 배웠다. 냉장고 속도 주인 따라 바뀌었을까요? 불빛이 안 보였었니까요, 저 불빛이. 저 빛이 안 보이는데 누웠어. 엄마 빛이 보여. 반찬 하나 넣을 틈 없던 냉장고에 제법 넉넉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많이 사지 않고 적게 요리한 덕에 김치 냉장고엔 이제 김치만 넣을 수 있게 됐네요. 아직 시장을 안 가서. 찜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껴야지 이렇게. 이거 테이프로 붙일게. 그다음. 하는데. 왜?
일반 많이 사지 않는다. 7일간의 휴가를 마친 냉장고가 다시 근무를 시작합니다. 물론 가득 찬 음식물로 버거울 일은 당분간 없어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버려야 할 음식물을 보관했던 이 가족의 냉장고도 돌아왔습니다. 날개도 아니야. 와. 우유를 넣어야지. 계란도 밖에 놔도 되잖아. 보관법을 제대로 알고 나니 냉장고가 새삼스럽습니다. 나는 그냥 이게 낯설어.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좀 낯설어요. 문을 여니까. 이게 낯설어. 냉장고를 처음 사던 날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 하지만 버리는 게 더 많던 지난 날처럼 사용하지는 않을 참입니다. 알겠어. 냉장고 보관만이 능사가 아님을 톡톡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켜야 되는 거네. 냉장고를 다시 들이고 일주일 후 결심한 대로 사용 중인지 또 한 번 공개를 부탁했습니다. 처음과 달리 자신 있게 공개하는 할머니. 수납한 모양새를 보니 그럴만도 하죠. 아직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정말 이번에는 딱 먹을 만큼만 했어요. 한 이틀 정도 먹을 만큼. 조금 했어요. 조금 해가지고 좀.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맨 처음엔 딱 했을 때는 너무 정신없고 뭐 그냥 그러니까는 좀 누구한테 보여주기는 좀 창피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때 생각도 이제 알고 정리도 이제 해놓은 것도 이제 보기도 이제 깨끗한 걸 알고 그러니까는 괜찮아. 달라진 냉장고 속 말고도 자랑할 게 생긴 가족도 있습니다. 귀엽게 아주 싸게. 그건 바로 흙에 심어둔 채소. 감자는 이제 쌀이 나면 못 먹으니까. 보관하는 게 아니라 키우고 있었던 이게 이제 겁니다. 어제 잘라가지고 살짝 반찬 해먹어가지고. 아 잘할 거예요 아마. 이제 파가 다 없어질 때쯤에 이제 다른 것도 심을 거야. 어떤 거 뭐 배추 이런 거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쌈채소 같은 거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원래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못했었거든요. 시도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도는 이제 첫 걸음을 걸은 거죠. 잘할 만큼 이건 파. 그렇지. 이 당근. 아, 덜어야 하는데. 즐겨라. 아파트의 베란다가 가족의 텃밭이 되었습니다. 베란다랑 냉장고랑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같이 상생. 무조건 냉장고에 맞춰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이제 맞추는 거죠. 그거를. 냉장고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이 먹을 양만큼만 사고 그 냉장고는 그냥 잠깐 보관했다가 이제 나오는 곳이니까 신선하게 먹자.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리하는 것도 좀 정리도 됐고 사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게 한 번 더? 피디님도 가능해요? 네? 피디님도 가능해요? 이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할 수 있으면 해봐요.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 친구 또 밤새 일을 하겠죠? 혹시 버겁지는 않은지 슬쩍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잠든 사이 휴가를 떠날지도 모르니까요. 한 달 가스비 100만 원까지만 나와요. 한겨울에 한 달에 35만 원 나와서 손이 꽁꽁꽁꽁 발이 꽁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직접 팔 만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분위기 모양이 조절이 돼요. 이제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